유만 단원이라든가 그거를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1일 테스트 친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도 되고. 그냥 진도 나갔다? 그러면 그 유만 교재 거기 펴서 수였잖아, 그지? 이정도는 거의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몇 페이지지? 페이지고? 오, 색깔 이쁘다. 오늘 글씨를 좀 차분하게 좀 써보자. 이정분 쪽에서 그때 공통 접속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책 페이지로 324? 음, 324, 208번 문제. 그런 것 같다, 그죠? 208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페이지 324, 208번 문제. 208번 문제 보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A가 정수이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 이퀄 알파와 베타에서 극치를 갖는다. 그랬을 때 f 알파랑 f 베타의 값을 더했을 때 2가 나온다고 하면 A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fx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fx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해서 도함수 f'(x) 무조건 구하고 보는 거지, 그지? 그럼 미분하면 3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미분한 게 왜 0이라고 그러지? 이게 예를 들어서 3차함수 개형을 대충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극대극소는 여기서 나오는데 이 점에서 접선을 껐을 때 접선이 기울기가 0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 0이라고 두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 분의 합, 예를 들어 두 분의 합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이고 두 분의 곱하면 3분의 a이고 근데 미지수가 3개니까 알파, 베타, a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럼 그 식 하나 더를 뭐로 할 건가? 그게 지금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2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식을 역할하는 거야.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2라고 하는 이게 식을 하나 더 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넣고 베타를 저기 넣어서 더한 게 2다 그러면 식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판별식 t 이퀄 0을 썼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는 똑같이 했어, 그지? 그 다음에 f 알파 더하기 f 베타도 결국 했네, 그죠? 했어. 그렇게 결국 해가지고 이거의 값이 2라는 걸 썼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파 넣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이고 베타를 넣어주면 베타 세제곱 더하기 a 베타의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1인데 이거를 이렇게 변변끼리 더하면 이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 A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베타 제곱이 되고 여기 A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또 플러스 2가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적용을 해서 요 공식들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곱셈 공식 쓰는 거야.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어주고 이게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대신에 3분의 a. 그쵸?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넣어줘서 a의 가능성을 다 바꾸는 거야. 귀찮지만.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해가지고 a의 가능성으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3분의 a. 그래서 요것도 a의 가능식, 요것도 a의 가능식을 넣어서 여기다 지금 다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죠? 그다음 알파 베타 더한 거는 또 요걸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게 다 a의 가능식이잖아. 그 결과가 얼마나? 이 결과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 2니까 이 2는 뭐 같이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a의 가능식으로 해서 a가 나와. 그 a가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에 2분의 9가 나왔다. 답이다. 이게 답이다. a가 2분의 9가 정답이다. 계산은 그냥 해보면 되겠지.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거기 뭐 해석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에 보면 a가 2개 나오고 a가 0도 나오고 얘도 나와. 근데 얘는 왜 답이 안 되느냐?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걸 2차, 3차를 갖다가 3차를 미분했을 때 2차가 되는데 이 2차가 극대극소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잖아. 두 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2차가 극대극소를 다 갖추는 2차 함수가 아래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 x축으로 해서 나눠줬을 때 위에가 플러스가 아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랬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변한 요 점이 뭐가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게 극대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잖아. 이 점이 뭐가 되냐면 극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극대, 이거는 극소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2차 그래프가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지? 판별식 D가 0보다 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거를 해보면 판별식 D라는 거는 B제곱, P가 2A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 A가 3이지, A, C가 A지. 이게 0보다 크다 해가지고 요거에서 범위가 나오는데 그 A의 범위가 아까 0보다 작고 3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걸 보면 A가 0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이 범위에서 얘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인 게 곱셈 공식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요것도 해서 A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 요소가 두세 개가 섞여 있잖아. 그럼 이런 게 좋은 문제지. 그래서 A 값 최종적으로 찾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검토할 사항을 한번 보면 3차 함수에서 어떤 대칭성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3차 함수의 두 점 극점이라고 하지. 그게 알파, 콤마 뭐, 그다음에 베타, 콤마 뭐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평균을 구하려면 알파하고 베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거 앞에서 했었지 이거 한번 계속 등장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인데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2가 된다. 문제에서 이거는 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지. f 알파부터 여기 f 베타 2가 된다. 그러면 그 함수값 두 개를 더한 평균이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인데 거기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2니까 약분해가 1이 되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a 그 마이너스 3분의 2a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 1이라는 점이 되는 거지, 그 점이. 그쵸?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a를 주어진 식에다 넣어버리면 그거의 값이 1이라 해가지고 식을 풀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다르게 푸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각각 하자 이거. 이 y를 fx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여기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요 값이 f 알파가 될 거고 그 베타는 요 값이 f 베타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라는 베타가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베타지.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지금 베타가 있으면 베타를 여기 딴 데다 쓰면 이거 있었어. 원점 통하지 않지. 그림 자체를 하시겠지. x, y, o고 하고 이게 y 값을 x하고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이 점의 좌표가 f. 여기 됐을 때 질문의 요지가 그거야. 지금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잘 한번 활용해 보자는 의도로 하는 거야. 그럼 얘를 활용하려면 이거의 이 꼭지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f 알파일 거다 이거지. 그죠?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콤마 f 베타일 거다 이거지. 이렇게 됐으면 이 점과 요 점 사이,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쳤을 때 그게 f 알파 더하기 f 베타의 나누기 2인 점일 거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갖고 갔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베타랑 알파의 또 중간값이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라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그럼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베타 콤마
얘겠지.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의 값이 2라고 문제 주어졌으니까 이게 2분의 2 해서 약분하니까 1이 된다는 거야. 얘가 1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콤마 1이 되는데 이거의 값을 우리가 3차함수에서 공식으로 외우고 있지 않냐 이거지. 그게 지금 거기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냐 이거지. 그지? 3차함수 지금 3차함수 함수의 식이 지금 fx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인데 얘를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돼. 그래서 여기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에 이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인데 이 꼭지점 x 좌표 어떻게 구하죠? 꼭지점 x. 꼭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2a, a가 3이고 2a분의 b 이렇게 구하지, 그지?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꼭지점 x 좌표는,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가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3분의 2a는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가? 이거에 두 분이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두 분을 이렇게 때렸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이게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잖아.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의 가운데가 꼭지점이지.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은 뭐가 될까? 그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꼭지점 x 좌표라는 거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게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이런 값이 나오지. 이게 지금 그 책에서 마이너스 3분의 2a가 이렇게 유도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쓸 수 있잖아.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 점이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있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얘를 어디다 대입해? 이 주어진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이 식에다가 fx라는 이 식에다가 이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어주면 3분의 a를 넣어주면 그 결과가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또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 곱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한 결과가 이게 1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a 값을 찾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를 찾으면 그 a가 2분의 f, 이걸 계산하면 a가 2분의 f가 등장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까 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곱셈 공식으로 모르거나 그게 좀 귀찮다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개념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에서는 이런 방정식이나 함수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보면 또 잘 될 때가 있다라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 209번 넘어오면 이거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4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성수 A를 구하라 이랬는데 209번 문제는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었을 때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극대 빼기 극소 차가 4다. 근데 이제 요 극대 극소를 구해보면 되겠지 내가. 그럼 어떻게 구해? 이걸 한번 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a. 미분한 게 0이라고 와요. 그죠? 그러면 3으로 약분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어떤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지. a 값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두 근이 그러니까 이걸 R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두 근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알파라는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내려오니까 이게 극대일 거고 극대가 되는 점이고 이게 베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얘가 극소가 되는 점이죠. 그죠?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라고 했는데 극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를 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6알파 제곱 플러스 3a 알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극소값이라는 거는 베타를 넣는 거잖아. 그럼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6베타의 제곱 3a 베타 마이너스 3을 해서 요거를 뺐더니 뭐가 된다면 4가 된다. 그럼 빼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3a로 묶어내면 3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얘는 빼면 없어졌죠. 이렇게. 이거의 값이 차가 4가 됐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하고 요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갑자기 쓰면 이 빨간색이 나오나? 살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4가 나오고 알파 베타의 값은 a분의 c니까 1분의 a.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것들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또 곱셈 공식이 돼요.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을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구하겠지. 그제? 그 다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해요?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죠. 합쳐서. 근데 얘는 문제 나와 있는데 얘를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야. 위에서도 이게 지금 찾아줘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걸 제곱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서 얘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귀찮지? 지금 조금 다 하려면 귀찮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네모가 나왔다 쳐요. 근데 이게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루트 네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그 백값 A를 알파를 계속 백값 치니까 응? 그 판단을 해야 돼. 그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러려면 그거 판단하려면 여기를 지금 알파라고 했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지금. 여기 작지? x 값에서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작은에서 큰 거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일 거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음수일 거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값만 택해가지고 해주면 된다. 그 얘기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된다. 됐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의 값이 넣어가지고 여기다 대입했는데 두 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또 뭘 따져야 되지? 판별식 D가 서로 다 두신 거니까 판별 D가 0보다 크다 이걸 따져가지고 범위를 또 찾아줘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위에 문제 방금 풀었던 208번 문제랑 209번 문제가 쌍둥이 문제야 사실상.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해보면 좋겠다. 자, 그 밑에 검토를 또 한번 봐보면 Fα-Fβ를 계산했을 때 Fα 빼기 Fβ라는 것이 7장에서 학습하게 될 적분을 만약 이용한다면 그게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거야. 변화량. 그래서 변화량의 그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면 Fα-Fβ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변화량이 있거든. 변화량이라는 게 뭐하고 같냐면 청적분하고 같은 거야. 글자 쓰자였잖아요. 그죠? 청적분하면 변화량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 변화량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본다는 여기서 베타를 먼저 썼죠. 베타에서 알파까지 f 프라임 x dx 여기다 미분된 거를 놓고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거가 얘를 이렇게 변화량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청적분 배운 적 있어? 인티그럴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배우고 나서 내가 설명할 텐데 아까 정적분은 변화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결국 알파 베타가 이거의 근이잖아. 이게 근이면 이게 이제 밑끝 아래끝에가 적분 구간인데 적분 구간이 이거의 근이 되면 공식이 6분의 뭐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공식들이 있어. 그 공식을 여기서 쓰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 공식을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 a가 이제 정제곱 쓰여져가지고 쓰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정적분 비용 설명을 추가할게. 그때 또 나올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가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사참수의 극대값, 그죠? 극대값이 209번 방금 했잖아. 알겠죠? 208번, 209번이 쌍둥이 문제고 209번 방금 설명했고 210번 문제는 이제 함수 fx가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극대값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정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네.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요.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러면 지금 한번 미분을 하죠, 그거를. 그럼 3차 함수가 돼. 근데 3차 함수가 이제 그 x로 묶어내고 했는데 얘가 이제 극대값 안 가져야 되니까 극대값 안 갖는다는 게 뭘까? 4차 함수라는 건 원래 이렇게 생겨야지 여기가 극대값 존재할까? 양쪽을 감소하거나 양쪽을 증가하는 그럼 이런 극대값을 갖는 건데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되고 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죠? 뭔가 극대값 안 가져도 4차함수 이렇게 극소는 가져도 돼. 근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극대값 무조건 가지니까 이게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극대가 안 가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근데 그거를 지금 요거를 이제 4차 함수에 극대가 안 갖는 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냥 4차 함수 써보면
지금 하나씩 해봅시다. fx가 10번 10번 문제. 4차함수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18kx 제곱 이렇게 되네. 자, 이게 극대값을 갖지 않게 할 때 정수 k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얘를 갖다가 한번 미분을 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8 24x 제곱 플러스 36k x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x로 묶어내면 4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k 여기까지 됐다. 그치? 그랬을 때 이거 이걸 0 할 거 아니야. 3차니까. 그럼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데 얘 0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2차함수 0이 나오는데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면 3차함수 그래프는 이게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뭔지 몰라도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얘가 극소가 되지. 그 다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내려오니까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다시 극소가 되는데 얘 얘기는 지금 얘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없으려면 3차함수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것도 약간 내려온 게 있어서 안 돼. 즉 내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궈가듯이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려고 한다 이러면 저렇게 되려고 하면 얘를 또 한 번 미분하는 거지 지금. 미분 두 번 할 필요 없이 얘가 예를 들어서 이퀄 0이라는 게 얘라고 치면 얘가 지금 그건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가. 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2차 함수가 이게 그걸 안 가져야 돼. 아니면 가지더라도 부호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중근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 이거 이제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6x 9k 이렇게 되는데 얘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뭔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죠? 4고 36k 되고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6. 그럼 k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나누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죠? 그래서 하나 찾았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요것만 답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k가 0이 돼버리면 여기서 k가 0이 돼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x가 묶여가지고 x에 이게 또 x를 또 뽑아내고 4x-24가 돼서 이게 x제곱 4x 2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고 부호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도 극대를 안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거든. k가 0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k가 0인 경우도 극대를 안 갖는다. 그래서 극대를 안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요거 찾아내기 힘들어 지금. 요거 놓칠 가능성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거나 근을 안 갖는 경우 이건 이해됐지? 근데 이거의 근이 x가 요놈하고 여기서 x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가 중근을 갖고 어떻게 생겼는데 x가 그거 영어 값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응? 저기 밑에 0하고 6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중근을 갖는다. 중근 가지면 부호변화가 안 생기니까. 근데 중고는 그게 한 개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갔는데 그게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프가 얘 3차를 갖다가 다시 미분하면 2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중근이잖아. 근데 영어가 6이 나오면 영어가 6이 나오면 중국은 아,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6이고 뭐 0이고 6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그럼 이 부분이 중근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야.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야. 에어컨.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은 뭐냐면 극대 극소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함수가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W자로 돼 있으면 여기서 극대가 가지는데 극대를 안 가지려면 그래프가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야 돼. 그래서 미분한 게 3차인데 3차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 얘는 계속 플러스 값만 있는 거잖아. 그쵸? 이 부분은 플러스 값만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값인데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때 얘는 극소가 돼. 극소가 되는데 극대가 안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극대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오려고 하면 얘를 다시 이 3차를 미분하면 뭐가 돼?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거 아니야. 근데 2차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 되려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2차 함수의 판별식이. 그렇게 해서 얘를 찾았고, 그럼 여기서 2꼴0이 성립하는 게 이 중근을 가질 건데, 그 중근이 x가 0일 때도 x 제곱이 되버리잖아. 그지? k가 0이 되면 이 k가 0이 되면 없어지면서 이 x가 묶여가지고 앞에 x 제곱이 되버리니까 k가 0일 때도 x 제곱이 등장하면서 중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중근이 이 뒤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쪽에 근 하나가 얘랑 중근을 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4차함수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보기에 1, 2, 3, 4 이렇게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극대를 가지는 경우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이 명확할 때는 그죠? 극대를 가져. 근데 나머지는 지금 극대가 안 보여. 그지? 극소는 다 보여.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는 극대를 갖지 않을 그래프가 지금 2번, 3번, 4번 그래프는 극대를 안 갖는 그래프예요. 그지? 그래서 4차 함수에서는 극대를 안 가질 때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봤어? 이게 숙제 자동으로 숙제를 좀 풀어보고 이거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같이 풀자고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진도가 나간 거였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1일 테스트 지난 시간 본 거고 오늘은 328페이지에 최대 최소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할게. 알겠지? 자 최대 최소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중학교 때도 막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핵심이 이거야. 만약에 x의 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있다 이러면 어떤 y꼴 fx라는 식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쳐. 그러면 이렇게 여기 x축이라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되지. 얘가 극소가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알파고 이 값이 얘가 f 알파고 그 다음에 이 값이 f 베타가 돼. 여기 베타라고 하면 x에서 알파까지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가장 안에 있는 값이 얘지.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는 가장 위에 있는 값이죠. 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 젖어버려. 다시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어.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가 또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라고 했을 때 극소를 했을 때 요 값이 F 알파고 요 값이 F 베타라고 하면 그지? 여기서 가장 큰 애가 누구야? 얘지. 이번에는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극대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이제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다 파악이 돼. 그래프 체크해보면 다 파악이 되는데 그래프 어차피 지금 이 미분에서 극대 극소라든가 이런 거 배우는 목적이 그래프 스무드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결론은 그래프 그리면 다 체크가 되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이 알파를 여기다 넣어준 값, 베타를 여기다 넣어준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값이라는데 그 경계값인 F 알파하고 F 베타 그 다음에 극값에는 이제 극소하고 극대가 있겠지. 극소, 극대 요런 값들 중에서 비교해서 가장 큰 하나가 최대, 가장 작은 애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근데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어떤 경우가 어디냐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근데 x의 범위가 알파고 베타인데 x가 알파는 이렇게 이꼴 포함하는데 베타는 포함을 안 해. 막 이렇게 되고요. 그럼 베타를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근데 베타를 못 넣어. 그럼 베타 바로 옆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베타 바로 옆에 조금 모자란 값을 베타 마이너스 0.1이라고 할까? 그때 어떻게 가? 아닌데요. 베타 마이너스 0.011도 있는데요. 0.001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최대가 없는 거지. 최대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최소는 얘가 이제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값들은 최대가 없고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최대 최소는 하나야. 하나이거나 아니면 없다는 거. 근데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극소가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최대 최소는 여러 개 나올 수 없다. 가장 큰 애, 가장 적은 애 이렇게 한 개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 얘기가 이제 이 처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얘기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은 어떤 의미냐면 최대 최소는 그걸로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방정식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죠.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다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두 실근인데 만약에 3차 방정식이야.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판별식을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예를 들어 3, 3주가 이렇게 돼요. 그 x축이 이렇게 가. 그럼 여기가 근이 3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판별식 역할을 하는 얘가 여기서 뭐냐면 극대 극소가 판별식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한 거 있잖아요. 얘가 판별식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극대값이 플러스고 극소값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작지. 그래서 부호가 얘는 얘 부호에 반대되는 개념일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때하고 그것이 부호가 다르면은 서로 다른 세 실명이 그렇지. 그 곱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에서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판별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부호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하고 반대다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3차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얘가 극대가 0이니까.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를 했는데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한 개의 실근과 얘는 중근이지. 네네. 어. 두 개만. 중근 나온다. 얘도 중근 나온다면 판별식 D 이꼴 0이었잖아. 그죠? 그럼 얘도 판별식 0이다. 이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3차는 무조건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X축으로 안 지나갈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3차가. 그러면 이게 극대하고 극소가 같은 플러스 값이지. 그지? 그러면 이 실근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근이 없지. 그러면 얘가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하나의 실근이지. 그러니까 3차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타나. 그게 판별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잖아. 그 부호의 반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부등식의 얘기는 뭐냐면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크대. 그럼 얘를 어떻게 뭐 문제를 풀어나가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fx-g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hx라고 푼 다음에 이거에 뭘 버리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그게 0보다 크면 이 식은 항상 만족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이 g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은 증명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됐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211번부터 좀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자, 끊어봅시다. 이거.